지금껏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진실. 닥터 컨설트 의사들이 밝히는 언론 속 의학 정보의 실체. 미디어 피싱주의보. 우리는 낚였다. 미디어 피싱 주의보입니다. 자,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보실까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보시는 것처럼 연예인들을 모델로 한 다이어트 광고입니다. 유명인들이 나오시고요. 열흘 만에 뭐 10kg을 뺐다, 뭐 잠자면서도 뺄 수 있다, 뭐 대단히 많은 광고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 선생님? 거짓말이죠. 거짓말인가요? 잠자면서 지방 연소가 많아지면 사람 몸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몸에 이상이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트 방법은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허. 그래 연예인들이 나오는 거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실은 이미 살이 빠지신 분들이 여기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자료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잠을 많이 자면 살이 빠지는 건 맞습니까? 잠을 적당하게 잤을 때요. 한 8시간 더 많이 자면 안 됩니까? 예. 아니, 잠을 적게 덜 자면 자면- 살이 더 찝니다. 식욕 호르몬 자체가 예. 그 변화가 생기거든요. 적절한 수면은 살 빼는데 도움이 그럼 됩니다. 적게 자면요? 적게 자면 찐다니까요. 살찌고 많이 너무 자면? 많이 자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많이 너무 자면요? 된다. 12시간 이상 자면 또 찝니다. 신체 활동이 적기 때문에. 아, 이걸 어떻게 해? 자, 두 여덟 시간 번째 자야겠다. 보실까요? 네. 아, 이거 많이 봅니다, 저도. 이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인데요. 요새 많이 유행하죠. 완전히. 이것도 그 대표적인 그 원푸드 다이어트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 레몬과 함께 어떤 그 시럽 같은 것들을 넣어서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먹기도 하고 다른 음식도 조금만 먹기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한 37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먹으면 레몬이 아니고요. 뭐 고기를 먹어도 아니면 초콜릿을 먹어도 살이 빠져요. 하루에 370밖에 안 먹어요. 아하.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몸무게가 줄어든다 뿐이지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뭐 근육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고 레몬 디톡스 끝나는 순간 더 팍 떠오르겠죠. 아하. 저는 그래서 뭔가 음식으로만 먹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니까 비단 레몬뿐 아니라 원푸드 다이어트는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뭐든 간에. 네. 그럼 선생님, 디톡스라는 자체는 몸의 체질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디톡스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체질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뭔가 몸에 있는 독소를 빼준다. 뭐 네. 장세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숙변을 빼준다. 네네네. 뭐 아니면은 뭐 체질을 바꿔준다. 네. 라는 말에 현혹돼요. 아, 이거는 사실 체질을 바꿔주는 거래. 솔깃해요. 사실 근데 어떤 체질을 어떻게 바꿔주는데? 그렇지. 그거 제일- 말이 없어요. 그거 제일 다 거짓말이었어. 낚이신 거죠. 예전에, 네. 예전에 나이롱 하면 좋은 거라는 시절이 있었대요. 뭐 원적외선, 바이오, 세라믹 이런 거 붙이면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디톡스, 체질 개선만 들어가도 뭔가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거에 낚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TV에서 한 번은 저한테 촬영을 왔어요. 옷만 입으면 체지방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이고, 있었어요. 야, 네, 옷만 있었어. 내복 같은 예. 거. 그런데 발효해서.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연구 결과를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연구 결과를 봤더니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결과였어요. 어허. 그리고 또 사실은 원적외선이 나와가지고 살을 빼주는 게 아니죠. 심지어는 배에다 차면은 덜덜덜 떠는 게 진짜. 있는데 나도 썼어 옛날에. 그 그거. 가만히 있으면 체지방이 빠지고 또 어떤 거는 근육에 자극을 줘서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이 탄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근육이 지방을 태우려고 그러면은 근육 자체가 움직여야지 근육에 전기 자극을 두면은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아하. 경련은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전기 자극에 의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 없는 기계였죠. 또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방송에 한번 나가고 나서 또 그 제품도 또 사라지고 또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막 싸는 거예요? 이렇게 싸는 거예요? 있어요. 네.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랩값이 많이 들어요. 아, 명답이에요. 필요 없어요? 얼마 돼요? 전에 화성인 바이러스 가는 거예요. 붕대만 21개의 붕대를 맨날 감아서 10kg를 뺀 여자친구가 나왔었어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게요. 붕대 감으면서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세척을 하면은 살이 빠진다. 네, 맞아요.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장 지방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커피를 직접. 가지고 하면 좋다고 해서 커피도 한 아이고, 커피 관장. 네. 선생님도 왜 그런 거 있죠. 단식원에 가서 며칠 동안 또 단식하면 숙변이 빠지면서 다이어트가 된다는데. 그 장세척이라는 게요. 장세척을 하면 독소도 빠지고 몸 안에 기름도 빠진다고 그러는데 사실 대부분이 나오는 걸 보면은 수분이죠. 수분은 몸 안에 근육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빠지면 근육이 잘 유지가 안 돼요.
걔도 몸무게 몇 킬로는 쉽게 빠질지 몰라도 결국은 근육 소실이고 지방은 하나도 안 빠집니다. 생각해 보시면 장세척을 하면서 지방이 빠질 것 같으면요. 가끔씩 대변 보면서도 막 지방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일 맞아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기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 대장 안에 원래 뭐 변이 있는 건 당연한데 강박적으로 깨끗이 씻어내면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인식인데 맞아요. 그게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장세척 근거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낚이실까요? 뚱보 남성들 식스팩으로 막 변신하는 모습들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아, 이분도 그렇고 이 뒤에 분도 볼까요? 어우, 뭐 이렇게 뭐 네. 자, 이분 같은 경우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아주 손색이 없죠. 얼마 만에 이분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바뀌는 데까지 5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 사실은요. 이게 비포고 요 사진이 애프터입니다. 그래요, 거꾸로란 얘기. 원래 이랬던 사람이 원래 몸이 좋은 사람인데 몸에 힘을 빼고 뭐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일부러 배를 불룩 내밀었대요. 그리고 찍은 사진이 바로 요 이렇게 비포처럼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네. 몇 달 만에 몇 주 만에 비포 애프터가 나왔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진들을 전부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야, 완전 원래 사기인데요. 기존에 실제로 오랫동안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셔서 몸이 좋게 만드는 분들이 비포만 엉망으로 찍으면 비포 애프터가 많아요. 기만이다. 대표적인 낚이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운동을 했을 때 그런 그 TV 프로가 있었어요. 그 개그맨들이 하는 프로인데 그분들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주 정도 만에 아주 완벽한 식스팩을 만들었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따라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분들은 기존부터 운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역시. 식스팩은 안에 숨겨 있는 거고 그 프로를 만들기 전에 열심히 살을 찌워서 지방으로 덮어 놓는 겁니다. 다른 일반인들이 운동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야, 그러게 이렇게 단기간에 빠질 리가 없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까요? 물론 작은 확률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의료인에게 가면 뭐라고 할까요? 좀 근거 없는 다이어트로 좀 환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의해야 할 어떤 치료 같은 게 있을까요? 나한테 오기만 하면 책임지고 몇 킬로를 빼주겠다. 그 다음에 과다한 강구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빨리 빼면 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이어트 약 아시죠? 이제 사실은 뭐 이런저런 뭐 운동이니 식이니 뭐 이런 거 스트레스 안 받고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약의 대부분들은 이제 식욕 억제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계열들이고 오래 먹을 수 없는 약들이에요. 그리고 약 먹고 끊으면 바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살 빼는 데 있어서 약에만 의존하는 곳은 최근 몸짱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복근을 만들고 나타나는 스타분들 많이들 보셨죠? 이런 사진분들. 이분들 중에 특히 바로 이분. 대단하십니다. 명품 식스팩 조용구 씨. 여러분들 이런 스타의 변신의 사진을 보시고 나면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분들도 했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냐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뱃살을 빼기 위해서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어떤 운동이 있으세요? 그렇죠.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열심히 합니다. 저녁에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귀찮아도 열심히 나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하고 하지만은 윗몸 일으키기 때문에 복근을 만들다가 골병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윗몸 일으키기는 숙이면서 허리 요추에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보통 디스크라고 말하는 질환에 걸리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 윗몸 일으키기 대신 복근을 단련하기 위해서 크런치라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크런치는 알고 계신가요? 이 머리와 어깨만 들어 올리면서 복부를 강하게 압박을 해서 쥐어짜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보다 크런치가 더 안전하게 복근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런치라는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해야 뱃살이 빠질까요? 제가 모형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방 모형입니다. 1kg가 되는데 이 지방이 한 절반 정도 되는 500g의 지방을 빼려면은 버지니아대 연구에 의하면은 크런치를 25만 번 해야 된답니다. 25만 번이라는 양이요. 건전지도 아니고. 7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100번씩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저녁마다 열심히 했는데 배는 땡기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목도 땡기고 그러는데 뱃살은 안 빠져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는요
티스푼 같은 작은 근육과 양동이 같은 큰 근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복근은 대표적으로 작은 근육이에요. 이 티스푼 같은 작은 근육으로 지방을 퍼내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양동이처럼 큰 근육을 이용해서 지방을 퍼내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복근 운동이 아니고 양동이처럼 큰 근육, 허벅지, 가슴, 등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뱃살을 빼기 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부위별 살 빼기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예. 뭐죠? 뭐죠? 네, 팔뚝살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빠지나요? 안 빠져요. 이것도 티스푼 같은 작은 운동밖에 안 됩니다. 뱃살을 빼기 위해서, 팔뚝살을 빼기 위해서는 큰 근육, 아까 말한 양동이 같은 큰 근육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첫 번째 허벅지 운동, 스쿼트라는 동작 아실 거예요. 많이들 보셨죠? 네. 손은 뭐 어깨에 올리셔도 되고요. 무거운 물건을 양손에 들고 하시기도 하고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허벅지 운동이 되겠고요. 그다음 가슴 운동은 무언가를 밀어내는 운동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보통 많이 보시는 팔굽혀펴기, 푸시업이라고 하는 운동이 대표적인 가슴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 운동은요. 등은 무언가를 잡아당길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턱걸이,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등 운동이 되겠습니다. 급하게 8주 만에, 3주 만에, 4주 만에 했던 운동들은 대부분 다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게 장기전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은 그 천하의 아놀드도 제랄드 버틀러도 모두 일반인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장기전이고 습관, 몸에 배어서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떤 다이어트로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주목하라. 닥터 오상호가 말하는 당신이 절대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은 아마 아파트 입구에서 그런 문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달에 10kg 감량 책임지고 해주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귀가 솔깃하죠. 근데 한 달에 10kg 감량을 누구나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대신에 10kg 감량을 지방으로 하느냐 근육으로 하느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근육으로 하게 되면 요요 현상을 많이 겪게 되죠. 요요 현상은 처음에 체중이 증가하다가 다이어트를 실시합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실시하다 보면 체중이 좀 빠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찔 때는 처음에 증가하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은 속도는 굉장히 느려지죠. 이런 것들을 한 번 겪을 때마다 다이어트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점점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이미 몸이 잘 안 빠지는, 체지방이 잘 안 빠지는 몸이 돼서 오십니다. 요요 현상을 여러 번 겪기 때문이죠. 이런 몸이 돼서 할 때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생활 습관 중에 중요한 10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저 스트레스입니다. 살 빼는 과정이 스트레스화 되면은 거의 100% 실패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많은 환자분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다이어트 과정이 스트레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제가 만났던 가장 인상적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에어로빅 강사하셨는데요. 그분은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을 가리키는데 수강생들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어이구 지는 못 빼면서 하고 쳐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거죠. 끼니도 3일 동안 한 끼 먹고 오셨던 분입니다. 그분께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3끼 다 드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쉬세요. 체지방이 2kg 빠져왔습니다. 그렇게 안 빠지는 체지방이. 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는 체지방을 빼고 특히 내장 지방을 빼는데 큰 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연구 결과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지수와 우울 지수가 많아질수록 내장 지방이 많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미 입증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과정이 여러분들이 즐기는 과정이 돼야지 스트레스화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즐기면서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체지방을 줄이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폐경 이후엔 나이 1살 먹을 때 나이살도 0.8kg씩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손에는 찬물 200ml 한 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찬물을 8잔 정도를 마시면 1년이면 체지방이 2.5kg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찬물을 내 체온만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칼로리를 이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찬물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장애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정말 체지방 빼는 것이 소원이시라면 찬물 드셔보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